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산림기사 강의를 하게 된 산림기술사 배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유튜브에다가 제가 썼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첫날인데요. 첫날인데 밖에 눈이 오고 있네요. 너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눈도 오고 첫날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산림기사 또 산림기능사 공부하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에 꼭 20분 정도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첫날이고요. 지금 시간은 8시 5분입니다. 좀 빨리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마이크 문제 때문에 이제야 좀 찍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를 알려주신 우리 황호림 박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아무튼 저와 같이 산림기사 또 산림산업기사 또 산림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조리막부터 해볼게요. 조리막. 이 산림 푸른 잎사귀 산림학원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학원 이름은 푸른 잎사귀 임업 조경학원으로 바꿨죠. 자, 여러분들 먼저 산림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산림에서 순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순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한 가지 수종으로 구성된 산림이 바로 순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수종으로 구성된 산은 거의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 수종인데 한 가지 수종의 수관 점유 면적, 이 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이렇게 있다 하면 여기죠. 요 윗부분을 수관이라고 하죠. 이 수관 점유 면적이라든가 또는 잎목 본수 비율이 몇 프로? 75% 이상이었을 때 무슨 림? 순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순림이 형성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나무를 심게 되면 순림이 형성되겠죠. 두 번째로 뭐 기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토양 조건이 특정 수종의 생존에 극단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순림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무마다 기후대에 따라서 또 토양에 따라서 사는 환경이 다 틀리죠.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어떤 특정한 수종이 유리할 경우에는 이런 순림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양수에 의해서 순림이 형성되겠습니다. 이 산불이 나게 되면 임지가 이제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음수보다는 양수가 더 빨리 자라겠죠. 그래서 양수에 의해서 순림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강한 음수 수종이 다른 나무에 피음을 주어 경쟁해서 이기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극상림으로 저기 우리나라 여러분들 광양에 가서 보면, 광양에 무슨 산이었더라 거기가? 백운산에 가서 보면 그 서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서나무. 이 서나무는 우리나라 그 극산림이죠. 더 이제 식생 변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서나무는 거의 음수예요. 그래서 한번 서나무가 식생되는 경우 양수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순림이 형성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자의 다량의 양분을 축적하여
다른 수종의 유무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경우. 그런 경우가 뭐 순림이 형성되겠구나. 수관. 아까 이제 수관이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 하나씩, 여기, 근원경이죠. 근원직경. 저희 산림에서는 거의 쓰지 않은데, 조경에서는 나무 직경을 절대 근원직경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흉고직경.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하고가 되겠죠. 지하고. 가로수를 심을 때 사람이 지나가려면 지하고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수 할 때 지하고를 보고, 요 윗부분을 이제 수관고라고 하면 수관고. 여기는 수관폭이 되겠고, 이건 수고가 되겠죠. 예.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 수관 점유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수관 점유, 순림이. 이 수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있겠죠.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 수관 점유 면적, 요 면적을 말합니다. 여기는 예를 들면 소나무가 있고, 여기는 뭐 참나무가 있어요. 이 수관 점유 면적이 어떻게 된다? 이 75% 이상일 때 그거를 순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같은 순림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예,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순림의 장점.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잖아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람 이해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넣은 거예요. 이해를 하시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한 가지 수종으로 산림이 구성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보시면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인분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예.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되는 나무가 있고 돈이 안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나무 심을 때도 조경업자든 산주 입장에서 어떤 나무를 심고 싶겠습니까? 돈이 되는 나무를 심겠죠. 그럼 돈이 되는 나무를 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뭐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림 경영하고 갱신 작업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한 가지 수종으로 하게 되면 벌채할 때도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각 수종마다 이제 벌기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벌기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다 자랄 때까지 열려.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은 뭐 20살이 되면 다 어때요? 성년이 되잖아요. 개는 어때요? 개는 사람 1년이 개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 개를 3년 데리고 있으면 21년이에요. 예. 사람 나이로는 3년이지만 개 나이는 21년. 마찬가지로 소나무도 이 벌기령이 다 틀려요. 소나무는 뭐 60년.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빨리 자란 나무가 있고 늦게 자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수종이 있으면 벌채할 때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나무는 적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분 관리가 힘들겠죠. 갱신이 불편하겠죠. 예. 그 다음에 수종이 여러 수종이 있다 보면 어떤 놈은 음수에서 자라는 놈, 어떤 놈은 양수에서 자라는 놈, 어떤 놈은 척박한 데서 잘 자라는 놈, 어떤 데는 사양토를 좋아하는 놈, 어떤 놈은 물을 좋아해서 계곡 쪽에 있는 놈, 다 틀려요. 피곤해. 근데 하나만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만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육성해서 돈 되는 나무만 돈이 되겠죠. 예.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벌기령이 비슷하여 개벌 작업으로 갱신이 형성되므로 혼올림의 택벌보다 경제적이다. 이제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예를 들면 소나무 벌기령이 60년이에요. 그러면 소나무만 심으면 한 번에 벌채해가지고 쫙 수종갱신 하는데 뭐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잣나무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개벌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택벌이라는 것은 택해서 벌채한다. 큰 나무만 택해서 벌채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쏠림은 경제적이고, 개벌 작업을 함으로 수종 갱신이 더 쉽겠죠. 예. 한 가지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기 쉽고, 한 가지 수종이 집단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혼혈임보다 경관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다. 글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거는 주관적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혈임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혼혈임. 이 혼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림 내에서 수종이 몇 가지요? 두 가지 이상인 살림이 혼혈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적인 혼혈임은 생태학적으로 비슷한 구성 수종으로 친밀 혼혈, 같은 과나 종끼리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혼혈임의 장점을 한번 봐볼까요? 또 이제 외우지 마시고요. 자, 못하네요. 여러 수종, 수종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수종에 육성상 심근성 수종이 있을 수 있고 청근성 수종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뿌리가 깊이 박히는 나무와 뿌리가 약해 박히는 나무가 서로 혼생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편백나무를 많이 심는데, 이 편백나무는 청근성 수종이에요. 그 다음에 소나무는 심근성 수종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태풍 볼 때 막 편백나무가 막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심근성 수종과 같이 심어 있으면 어떻게 그 심근성 수종은 잘 넘어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피해를 줄 수 있다. 그 다음 여러 수종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땅속 유기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해하여 유기양분이 순환이 더 잘 될 수가 있죠. 화렵수 경우 수관이 넓게 분포하여 공간 이용이 비효율적이나 침엽수와 함께 자랄 시 토양 공간 이용이 효과적이다. 아무래도 이제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 수관이 굉장히 넓죠. 넓게 펴져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심어요. 근데 침엽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같은 공간에 심더라도 더 많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렵수하고 침엽수를 같이 심을 때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침엽수는 산불에 취약하지만 대부분의 화렵수는 침엽수에 비해 산불이 강하므로 혼혈임으로 구성된 산림은 산불에 강하다. 산불은 어떻게 보면 한번 나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 침엽수로만 조성되어 있을 때 산불에 약하지만 이 혼혈임으로 구성됐을 때 산불이 보다 강한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지금 저기 미국이든 오스트레일리아이든 그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하냐면, 이제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벌목업자든 목재를 판매하는 사람이든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에 갱신을 해서 나무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만 년 동안 산림이 형성되는 거의 혼혈임이에요. 왜냐하면 산불이든 태풍이든 토양이든 여러 가지 환경 인자에 의해서 쉽게 산불이 잘 나지 않는 원래 산림입니다. 근데 그곳에 벌채를 해서 어떤 나무를 심을까요? 빨리 자라는 나무, 돈이 되는 나무, 그걸 심다 보니까 굉장히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형 산불이 많이 납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령 혼혈임 조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령 혼혈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이는 같아요. 근데 수종이 틀린다 이 말이죠. 가능하면 음수하고 양수를 혼혈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종의 혼효가 지력을 소모하는 경우가 적어야 된다. 이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힘,
우리가 이제 뭐 밭에다가 고추를 심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고추 농사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뭐 그래서 땅도 엎어주고 양분도 주고 그런 것처럼 이 혼요를 했을 때 이 지력을 소모하는 경우가 적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생장 속도와 반응이 비슷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빨리 자란 놈은 빨리 자라서 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다음 늦게 자란 친구들이 죽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생장 속도를 형성해야 되겠고요. 내음성이 비슷할 경우에는 생장이 느린 수종을 먼저 심는다. 요거는 좀 밑줄을 좀 쳐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햇빛을 적게 받더라도 잘 자란 나무, 이게 내음성이에요. 내음성 수종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주목, 그다음에 소나무는 약간 중형성, 뭐 주목이나 서나무, 서나무 그런 게 이제 내음성이고, 근데 이 생장이 느린 수종을 먼저 심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천천히 자라서 어때요? 천천히 그 느린 수종을 먼저 심어야 이게 어떻게 같이 되겠죠? 수관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생장이 빠른 수종을 심으면 빨리 자라서 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생장이 느린 수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생장이 느린 수종을 먼저 심어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다음 수종을 심어서 비슷한 어떤 수관을 형성하게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윤벌기 내에서 성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벌기가 뭐냐? 설명이 안 되겠네. 윤벌기가 뭐냐? 윤벌기. 이 윤벌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해서 일단 예를 들면 소나무만 다 심었다 해요. 소나무만 다 심었어요. 그러면 소나무가 이제 다 자랐어요. 다 자라서 갱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전체에 있는 나무를 벌채를 해야 되겠죠. 벌채할 때까지의 기간, 이게 뭐다? 윤벌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윤벌기가 크게 얘기하면 이제 뒤에 뭐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 개벌 작업일 때하고 택벌 작업일 때 틀려요. 이 개벌 작업은 전체를 한 번에 벌채야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한 번에 쭉 벌채가 되겠죠. 이게 개벌 작업. 이 기간이 뭐다? 윤벌기. 근데 택벌 작업은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큰 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큰 나무만 벌채하는 것이 어때요? 이게 택벌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 큰 나무를 여기서부터 벌채해서 다시 여기까지 돌아온 기간, 이게 윤벌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윤벌기는 뭐냐? 전체를 벌채할 때까지, 그러니까 수종이 갱신될 때까지 기간이 뭐다? 윤벌기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비슷한 윤벌기 내에서 성숙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목 혼효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열상 또는 군상 혼효가 바람직하다. 열상은 한 줄, 군상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더기로 하는 게 군상이고, 간벌 작업을 통하여 혼효의 비율을 바람직한 형태로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본 것 같은데 벌써 19분인데, 동령님과 이령님. 자, 여러분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아무튼 제가 매일 20분 정도 항상 녹화를 해서 좀 공부를 좀 여러분과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제 공부는 아니고 아무튼 이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가 여러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럼 교재를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자, 음악 줄까요? 이거 이제 무료 음악이라 저작권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가냐. 자,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 푸른 잎사귀 임업조경학원을 푸른 잎사귀 임업조경학원을 검색하세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나오시죠? 그럼 여기 보시면 출간 도서 가서 보시면 보신 바와 같이 이 크라운 출판사에서 만든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필기시험 문제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재가 제가 아마 2000 몇 년도에 썼냐? 2014년인가 썼는데 기출 문제를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저도 바쁘고 출판사도 신경을 안 써서 지금 이 책이 진짜 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전공서적,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시대고시 기획이든 뭐죠 또? 뭐 하나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짬뽕해서 핵심 엑기스만 만들어 제가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잘 만든 책이라고 제가 진짜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잘 나갔는데 기출문제가 추가로 안 붙다 보니까 안 사요 사람들이. 기출문제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을 이제 제가 시기로 이제 좀 여기서 계약을 해지하고 제가 다시 그때 기출문제 추가로 삽입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주문하시면 돼요.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가 교재 구입 신청 있죠? 39,000원입니다. 하셔가지고 회원가입 하시는데 아직 온라인으로는 안 돼요. 계좌이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조만간 수정해서 카드로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내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인데 워밍업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고 합격하시고 또 이제 필기 합격하시면 실기 강의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작업형 교육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림기사 또 산림기능사 그리고 산림기술사까지 제가 찍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빠빠이.